2020년도에 달라지는 연장반이 무엇일까요? 연장반 교사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얼마 전에 선생님들께서 좀 궁금해하신 것들이 이제 연장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장반 교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또는 연장반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대략적인 연장반이 어떤 것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교육을 듣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선생님들께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는 반이 반일반과 종일반으로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반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아 아이들 중에 맞춤반과 종일반으로 나누어져서 맞춤반 아이들은 하루에 6시간의 보육을 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그 이후 그러니까 6시간 이후를 이제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이제 종일반 시간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이 하원을 하는 거였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일반, 종일반의 개념이 없이 모두 다 이제 종일반으로 속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제 등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연장반은 이제 기본 보육반, 연장 보육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기본 보육반은 말 그대로 무조건 9시부터 4시까지 원해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시까지 모든 케어가 끝나고 집에 가는 아이들은 이제 기본 보육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4시 이후부터 7시 반 그 사이에 이제 하원하는 아이들은 따로 모아서 연장 보육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오랫동안 원에다가 이제 어머니들께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 일과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요.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오전 통합교사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기본 보육에 들어갑니다. 기본 보육 시간에 들어가고요. 9시부터 아이들이 이제 각 교실로 올라와서 4시까지는 담임교사와 함께 기본 보육반에서 기본적인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이들이 반일반이라고 해서 3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4시까지는 기본 보육반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담임교사가 다 케어를 하고, 연장반 같은 경우에는 4시까지 아이들을 담임교사가 보고 있다가 4시 이후의 아동들은 연장반 교사에게 아이들을 인수인계하고, 그 이후 4시부터 9시 출근했다면 4시부터 6시까지 교사들이 그 시간에 휴게 시간도 갖고, 못 가졌던 휴게 시간을 그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까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체계 자체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육교사를 많이 생각하고 보육교사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지 그대로 그 내용은 그다지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사들이 4시까지만 아이들 데리고 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들을 통합 연장반에 보내놓고 교사들이 이제 자기 업무를 보고 수업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러기면 되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너무나 좋은 시스템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연장반 보육교사를 뽑는 게 그닥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부터가 4시부터 7시 반까지라면 저녁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와서 누군가 이제 반을 맡아서 운영을 해줄 만한 선생님을 구한다는 게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이 이제 반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 연장교사가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본 바로는 한 3-4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3-4명의 한 명의 교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3-4명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일단은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에서 딱 이쪽 원에는 우리가 3명을 바로 투입을 해줄게, 3명이 필요해? 그럼 3명 딱 투입을 해줄게 해서 나라에서 구해주지 않는 한요, 원 차원에서 이 연장반 교사를 구한다는 거, 그것이 이제 공급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기존처럼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5시 반까지 그냥 아이들 계속 데리고 있다가 이제 통합보육 시작해서 이제 당직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연장반 교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연장반 교사에 들어가는 그런 월급을 차라리
5시 반 이후부터 7시 반까지 보는 그 당직 교사들한테 조금 더 수당을 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연장반 보육 시간과 이제 연장반 교사가 출근을 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연장반은 기본으로 4시부터 7시 반까지가 기본 보육 시간입니다. 연장반 보육 시간이지만 원에서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후 뭐 30분 정도 뭐 더 줄 수 있다라고 해서 5시부터 탄력적으로 뭐 그 연장반이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 뭐 4시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원의 상황에 맞게 그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신청은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종일반처럼 재직증명서 그런 것들 제출을 해야 되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아이들 그대로 그냥 연장반에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대 아동 비율은 영아일 경우에는 1대5, 그리고 유아일 경우에는 1대15.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운영의 형편상 뭐 2명씩 더 초과하고 유아반은 5명씩 더 초과해서 1대7까지 또는 1대15, 20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탄력 보육으로. 연장반 전담 교사의 범위를 보면 신규 채용해서 들어오는 교사 또는 기존 보육 시간 보조 교사 근무했던 그런 교사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야간 연장 교사로서 연장반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라고 하면 그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오전에 보조를 하다가 오후에는 연장반 교사를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오전에 놀이 보조를 하다가 오후에는 이제 4시부터 연장반 교사로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월급이 이제 조금 더 많이 늘어나시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장반 전담교사의 가장 궁금한 건 페이실 거예요. 그 급여는 인건비는 111만 2천 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 연장반 전담 수당이라고 해서 11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보조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연장반은 그 전담반 그러니까 담임 수당 같은 의미로 담임 수당의 개념으로 11만 원이 더 지원이 돼서 111만 2천 원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누리보조까지 같이 하신다면 200 초반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근무 시간은 하루에 4시간 근무 기준이고요. 4시간을 근무하고서 무조건 4시간 이후에는 30분의 휴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시간 반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시에 출근을 하셔서 7시 반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4시간 반이 정확히 돼요. 그러니까 3시에 출근을 하셔서 30분 동안은 휴게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수업을 위한 준비를 가지셨다가 4시부터 연장반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반을 운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보는 시간은 한 3시간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근무 내용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어떤 것까지 해야 하는지, 연장반, 그러니까 누리보조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일지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일지랑 그런 것들이 없고 반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냥 이제 오전 중에 와서 4시간 이제 누리반을 도와주고 이제 퇴근을 하시면 됐지만, 이 종일반, 그러니까 연장반의 경우에 이번에는 보육계획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보육계획안, 그리고 그에 맞는 주간계획안이 있어야 되고요.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또 관찰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담임수당을 주는 이유가 이런 서류적인 문제들이 를 이제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담임이 하는 역할을 거의 이제 그 3시간 동안 또는 4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지를 또 작성을 하셔야 하는 그런 서류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공간은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영화반 공간을 사용하길 권해드리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는 유아반을 사용하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반이 구성이 되었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그 하나의 반으로 인지를 하셔서 반 이름과 담임 교사와 반패가 반드시 그 앞에, 그러니까 아이들 구성되어 있는 그 사진이 있는 반패가 그 교실 앞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연장반 어떤 연장반이구나, 그리고 담임교사가 누구고 아이들이 누구누구가 있구나를 기존 보육반인 것이 제시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별도 표기하셔서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의 반이라는 인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부모님들에게도 하나의 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원 지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들이 다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아동은 4시에 하원을 해야 하나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본보육 아이들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보육이 4시에 끝나는 것은 맞지만 원에서 그냥 탄력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줘서 5시까지도 이제 담임이 데리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시간 같은 경우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차량의 여부는 이제
그 보육 시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4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맞는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운영위원회와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 차량 하원 시간은 그 자체적으로 조금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가장 궁금한 것들이 그 연장반 교사가 서류적인 업무, 행정적인 업무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류적인 업무를 하셔야 돼요. 그 보조교사, 그러니까 누리보조하고는 다르게 일지를 작성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7시 반 이전에 다 하원을 한 상황이에요. 한 7시쯤 됐더니 다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장반 교사는 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7시 반까지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6시에 아이들이 다 왔어도 7시 반까지는 그 반을 지켜주셔야 되고, 만약에 아이들이 6시에 다 가서 할 일이 없는 경우에 그 1시간 반 동안은 원의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장반 교사가 되셨을 때는 나는 좀 서류적인 건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때는 조금 행정적인 일도 맡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연장반 담임교사를 배치를 했어요. 정원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이 연장반이 그게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취업하실 때 연장반에 오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도 선생님들께서 면접 때는 좀 한번 물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만약에 3월부터 연장반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은 인원의 아이들이 연장반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를 못 채웠어요. 만약에 5명의 80%는 4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뭐 2명, 3명, 영아반의 경우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요. 80% 미만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어쩌면 그 반이 축소가 되고 정리가 돼서 조기 퇴사가 대상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면접 보실 때 반드시 그 오랫동안 그 반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좀 확실히 선생님들께서 물어보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가장 궁금해하신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연장반 교사의 장점은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전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오후 3시부터 출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전 동안 다른 일들을 뭐 보시다가 이제 오후에 와서 출근하셔서 그 일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는 이제 거기에 누리보조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페이가 조금 더 이제 정교사급 정도로 이제 페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사에 비해서 서류 업무 비중이 낮아요. 정교사들은 이제 각 반에 이제 일지 말고도 해야 될 이제 각자의 서류들이 있는데, 그 연장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류적인 업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꼭 이 선생님이 뭐 맞고선 반드시 정담님처럼 해내야 되는 서류는 일지 정도 그 외에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류적인 업무의 비중이 조금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들은 이제 뭐 토요일날 진행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 정규반 위주로 그 행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장 선생님께서는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연장반은 그 어쨌든 누리보조에 비해서 담임교사라는, 그러니까 한 반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누리반에 이제 누구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반을 내가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생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으냐면요, 담임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가 있고 좀 겁이 나고, 내가 조금 담임은 아니지만 또 누구 밑에서 이렇게 지시를 받는 일보다는 내 반을 하나쯤 운영해보고 싶은데 미리 조금 한번 맛만 보고 싶다, 정교사 하기에 내가 조금 더 이제 경력을 쌓았으면 좋겠고 자신이 없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연장반 교사를 지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지도 똑같이 작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도 어쨌든 내가 한 반에서 그 아이들을 담임처럼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7시 반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담임 교사의 일을 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아까 시간 활용의 장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녁 시간에 근무를 해야 한다라는 또 약간 부담감과 단점이 있어서 7시 반까지 이제 다들 이제 그 시간 퇴근해야 될 시간에 근무를 한다라는 것에 좀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어쨌든 누리보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서류적인 업무가 발생한다는 거. 그 대신 수당이 더 나오기 때문에 누리보조에 비해서는 111만 2천 원이기 때문에 한 20만 원 가까이 정도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반에 담임으로서 이제 책임감을 조금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내가 4시부터 7시 반까지 아이들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라는 마음 때문에 약간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또 책임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 인정이 이것도 누리교사처럼 반만 돼요. 1년을 하셨다면 6개월 정도만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속감의 결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전 중에 모든 이제 오전 오후에 대부분의 일과들이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이 그 사이에서 교사 회의를 하게 되고 무엇인가 진행하게 될 때 어쨌든 연장반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소속감 부분에서는 조금 결여될 수 있다라는 거 좀 그것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패턴이 오전이 아닌 오후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조금 패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은 이 정도예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죠. 내가 연장반 담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누리부조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연장반이건 누리부조를 하신다는 건 그 담임교사에 대한 아직의 부담감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셔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활용 부분 또는 이제 급여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내 상황을 좀 잘 따지셔서 내가 연장반을 해야겠다 또는 누리부조를 해야겠다 아니면 그냥 이왕 하는 거 빨리 부딪혀보자 정담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우리 쌤들이 좀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어린이집마다 지금 연장반 담임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급한 숙제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실수록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더 이제 사람을 구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자리를 잡힐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고 분명히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높으신 분들께서는 좀 우리 교육교사들의 소리에 좀 기울여 주셔서 어떤 것이 단점이고 어떤 것이 좀 필요한지를 정말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4시부터 5시부터 7시 반까지 추가로 이제 근무하시는 연장반 담임 말고 기본 정단인들 중에서 당직 서시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선생님들에게 좀 수당을 연장반 담임 교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을 좀 지급을 해주시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한 명당 1,000원, 유아반 한 명당 1,000원 초과, 아이 영아반이 2,000원 이런 수당 말고 정말 그냥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일하지만 내가 그래도 수당을 받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들게끔 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연장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알고 있는 한에서는 댓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한 학기를 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즐겁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힘내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셔서 결승점에서 다들 웃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